이번에 그 구미시 뉴벤처 사업이라고 거기에 서류가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그때는 조금 못 썼었는데 이번에 예비 창업 패키지 할 때 이제 좀 되게 사업 계획서가 수치도 좀 있고 업그레이드 돼서 보냈는데 뉴벤처 할 때는 그때 2월이었거든요. 그땐 자료가 별로 없었어가지고 헌팅한 서류가 돼가지고 이번에 발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발표 자료 10분 준비했는데 10분 조금 안 되게끔 하는 게 좀 9분 조금 넘거나 이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준비하니까 이거 그 큐카드를 만들었거든요. 큐카드. 큐카드 진짜 예전에 써보고 이제 형식 진짜 안 썼는데 제가 학회 가서 발표도 많이 했는데 그때 그때는 사실 그런 부담이 없었거든요. 그냥 뭐 가서 대충 시간 맞춰서 발표하면 되는 거라서 거기에는 뭐 제가 펀드를 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차피 선정은 됐고 그냥 발표는 해야 되니까 그냥 발표하는 큰 부담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진짜 지원 사업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지원 사업을 받으려면 진짜 실수 없이 완벽하게 잘 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있어가지고 또 가면 긴장이 돼서 까먹고 이럴까 봐 이 큐카드를 미리 만들었습니다. 발표 자료가 제가 보니까 한 20장 정도 나오거든요. 뒤에다가 좀 부록처럼 뭔가 더 넣었는데 그 넣은 내용은 다 발표하면 시간이 넘을 것 같아가지고 몇 개 뺐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리허설을 한번 하고 어, 내일 발표하러 가거든요. 구미시로. 내일 발표하고 또 리뷰를 한번 남기려고 합니다. 어떤 형식이었고 잘 될 것 같은지. 음. 일단 이 사업은 되게 좋은 게 지금 예비 창업 패키지나 뭐 특화 창업 패키지 다 지원했거든요. 신사업 창업한 학교하고. 근데 이게 최대 지원금이 이게 제일 큽니다. 예비 창업도 예전에는 1억이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지금 보니까 6천이었거든요. 6천 내외라고 했거든요. 6천 넘을 수도 있고 하여튼 그 정도 수준인데 최대. 여기는 1억입니다. 1억. 구미시는 1억입니다. 그래서 대신의 조건이 구미시로 선정이 되면 구미시로 가야 돼요. 근데 저는 뭐 어디서든 사업하든 사실 크게 신경 안 쓰고 있어가지고 뭐 지원금만 많이 주면 어디든 갈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발표를 하고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블루스 스포틱스 대표 조정수입니다. 저는 사용자 의도 파악 기반의 핸즈프리 수중 제트팩이라는 아이템으로 창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존 수중 이동 장비들은 핸들 또는 조종기가 있습니다. 때문에 사용자가 핸들을 잡거나 조종기를 조작해야 하고 이는 수중 촬영이나 손을 요하는 작업 시 사용자에게 불편함을 야기합니다. 또 갑자기 멈춰야 하는 상황이나 돌발 상황 발생 시 사용자가 인지하고 항상 조작기를 조작해야만 상황이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취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블루스 스포틱스 수중 제트팩은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실시간 피드백을 통해 자율적으로 추진을 제어하기 때문에 이러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템은 핸즈프리 시스템으로 손잡이나 조종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중에서 이동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자유도도 높여줍니다. 이는 몰입감 있는 수중 경험을 사용자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현재 이런 수중 제트팩이 활용될 수 있는 수중 레저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 40억 달러를 넘어섰고 2030년에는 보시면 55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55억 달러 중에 34억 달러가 수중 스쿠터 시장이고 그 안에 수중 제트백 시장이 약 3억 달러로 추산됩니다.
블루 스포틱스는 2030년 이 수중 제트팩 시장의 10%를 점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겟 고객은 다이빙 풀과 같은 레저 스포츠 시설로 일단은 시작을 해서 이후 다양한 수중 레저를 즐기는 소비자들 그리고 전문 수중 작업자로 확대할 것입니다. 그래서 국내 다이빙 풀 시장 진입을 위해서 시설 현황을 분석하고 또 진입했을 경우 예상 수익을 한번 추산해 봤습니다. 국내 다이빙풀 연간 이용객 수는 최소 2만에서 지금 10만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평균적으로 다이빙풀당 연간 이용객 수가 4만 5천 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빙풀과의 계약 건수를 총 15개 시설이 있는데 약 7건으로 잡고 그리고 체험률도 어, 연간 이용객 수의 10%로 일단은 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체험 비용은 그 다이빙 풀 내 기존 수중 레저 장비 대여료를 조금 비교하고 해서 2만 원으로 책정하고 그리고 다이빙 풀과 수익을 1대1로 일단은 배분한다고 했을 때 최종적으로 연간 약 3억 이상의 기대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 수중 제트팩 개발 현황입니다. 제가 작년 1세대 시제품을 개발을 했고 직접 테스트를 수행했습니다. 제가 느꼈을 때 이제 조종기가 따로 없고 이제 의도에 따라 이 수중 이동이 되는 경험이 아주 신선했고 그리고 손이 자유롭기 때문에 수중 촬영할 때도 굉장히 편했습니다. 또 이동 중에 장애물이 있을 때 그걸 인지하고 몸을 세우니까 추진이 자연스럽게 멈춰서 아주 그 안전사고를 또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1세대 때 속도감이 조금 다소 아쉬웠어서 2세대에서는 그 추진력을 강화하고 디자인을 개선했습니다. 최근 2세대를 제작하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용자에게 또 테스트를 진행해서 좀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그 1세대와 2세대를 통해서 기본적인 성능을 검증했고 또 잠재적인 고객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장애물 감지와 전원 인터랙티브 LED를 통해서 안전성을 높인 모델 A하고 단일 고출력 추진기로 기동성을 높인 모델 B를 개발 계획입니다. 이때 모델 A는 그 초보자와 안전성을 추구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할 거고 모델 B는 좀 더 보다 전문적이고 다이나믹한 수준 경험을 원하는 고객을 어,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블루스테이스의 수중 제트팩은 사용자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두 가지 주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 사용자 의도에 따라 추진과 속도를 제어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용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물과 수중 유물을 판단하고 대응하는 것입니다. 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수중 제트팩 내부에 보시면 광성 센서, 수중 초음파 센서, 그리고 비접촉식 수위 센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이 센서들을 관장하는 제어기와 배터리, 그리고 전원 관리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관성 센서는 사용자의 자세를 측정해서 기울기를 반환합니다. 그래서 기울기를 통해 추진과 정지를 하고 또 속도를 제어하게 되죠. 그 수중 초음파 센서는 6m 내에 전방에 있는 장애물을 감지해서 거리를 산출하게 됩니다. 이 사용자 수중 탐험 시 전방 주시를 좀 소홀할 때가 있는데 이때 장애물과 특정 거리 내 장애물이 특정 거리 내로 들어오게 되면 기울기와는 상관없이 모터를 정지하게 됩니다. 그 장애물이 너무 가까워지면 수중 제트팩이 사용자 보호를 위해서 역추진을 하고 사용자에게 위험을 알리게 되죠. 그리고 비접촉식 수위 센서는 수중 제트팩 표면에 물을 감지해서 그 물 밖에서 불필요하게 이 모터가 작동되는 것을 어, 사전에 방지합니다. 여기서는 자사 수중 제트팩하고 타 경쟁 제품을 좀 비교해 봤습니다. 먼저
기존 수중 스쿠터는 그 무게가 가벼워 좀 휴대성이 용이하긴 하지만 어, 그 양손으로 잡고 사용해야 돼서 제약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다리에 차는 실부스트라는 제품도 있는데 이 손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근데 허리측 다이얼로 속도를 조절하는 게 좀 단점이고 자사 제품과 가장 유사한 쿠다제트라는 제품은 어, 속도하고 사용 시간 등에서 굉장히 우수하긴 하지만 여전히 핸드 트리거 방식으로 사용자 경험을 좀 저하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자사 제품은 사용자 자유도를 극대화하고 또 가성비 아이템이라는 포지셔닝을 통해 시장을 공략할 예정입니다. 이 포지셔닝 기반으로 해서 다이빙 풀 그리고 소형 산소통을 제공하는 호주 기업인데 스코클과 전략적 제휴를 맺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이빙 풀에서는 다이빙 풀과는 수동 어드벤처 프로그램을 그리고 스코클과는 번들 상품을 개발해서 서로 시너지를 낼 것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초기 시장 진입 시 다이빙 풀 같은 레저 시설을 대상으로 한 렌탈 서비스가 될 건데 그 다이빙 풀과 공동으로 수중 미션이나 코스 탐험 등의 체험 콘텐츠를 기획해서 고객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추후에 이제 정식으로 제품이 출시가 되면 공식 웹사이트와 온라인 유통망을 통해 개인 소비자에게 음, 판매를 실시해서 단품이나 번들 상품을 판매를 해서 어, 시장을 확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품의 커스터마이징이나 액세서리 판매를 통해서 부가 수익을 창출할 예정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초기에 다이빙풀 레저 시설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체험 마케팅을 실시해서 어, 초기 고객을 일단 확보를 하고 이후에 고객 피드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품을 개선해서 계약을 확장할 것입니다. 그렇게 국내 검증을 충분히 한 후에 해외로 진출할 것입니다. 협약 기간 동안에는 핵심 기술을 고도화하고 제품 인증과 테스트를 통해서 시제품을 출시할 것입니다. 저는 기계공학 박사로 현재까지 다양한 지능형 로봇 관련 과제를 수행해 왔고, 음, 그리고 다양한 단연간의 수영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 실사용자 관점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또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굉장히 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 블루 스포텍스를 통해 저는 사람들에게 기술 접근성 확대를 목표로 손쉽게 즐길 수 있는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발표를 마치고 왔는데 아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아 전부 다 날카로운 질문만 하셔가지고 사실 안전성 문제가 있었거든요. 안전성 문제가 이제 손잡이 버튼 같은 경우에 손을 놓으면 그냥 추진이 멈추니까 사실 더 안전한 거 아니냐, 이거는 제어가 잘못되면 사용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제가 추가적으로 뒤쪽에 누르는 버튼을 이제 만들려고 한다. 전원 버튼을 뒤쪽에 누르기 쉽게. 그래서 근데 그건 조작을 또 해야 되니까 사실 진짜 긴급 정지 이런 거 할 때는 좀 더 그게 더 불안하다 라는 평이 있었고, 사실 그거에 대해서 좀 반박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거 하고 이제 다이빙 풀이 시장이 좀 작다고 생각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긴 하죠. 국내 총 15개 시설밖에 없고 사실 거기에 한 반 정도 수중 제트팩 개발하는 비용도 엄청나니까 다 컨택할 수는 없고 반 정도 한다고 했을 때 3억 난다고 했는데 사실 못 빼고 차 떼고 포 떼고 하면 남는 게 없겠죠.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게 수익 내기가 쉽지가 않다는 게 사실 그분들 의견이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반박을 할 수가 없고
체험료를 조금 늘려도 되긴 하는데 뭐 그 조금 늘린다고 더 늘리면 되긴 하겠지만 그러면 더 많이 렌탈을 해줘야 되는데 그 수량을 또 감당하려면 좀 많이 에러 사항이 있죠. 그 부분들이 진짜 단점입니다. 단점. 그래서 그 어떤 분들은 좀 도와주시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막 이런 지금 핵심 기술을 다른 데 좀 적용해서 스케일러 다른 데도 적용해서 좀 다른 상품도 개발할 의향이 있냐 이런 거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그 얘기 했습니다. 그냥 그 예전에 제가 배 쪽에 이렇게 쬐그만하게 모터 추진은 없이 그냥 관성 센서 이런 걸로 조금 달아가지고 이 자세의 지금 각도라든지 수영할 때 이 평형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자가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수영 아이템 그런 걸 말씀드리긴 했는데 별로 큰 반응이 없었어요. 뭐 큰 반응을 기대하고 말한 건 아닌데 뭐 제대로 알아들은 건 내가 제대로 설명한 건지 또 사실 모르겠고 그 사람들이 내가 의도한 바를 제대로 알아들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아무 반응이 없어가지고 여기 오기 전만 해도 와 이거 느낌이 좋은데 하면서 뭔가 될 것 같았거든요. 근데 발표하고 나니까 와 이거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좀 절망적입니다. 앞으로 예비 창업 패키지하고 특화 창업 패키지가 있는데 그 부분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방어를 할지 방어를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든 조금 덜 못나 보이도록 못난 건 어쩔 수 없는데 조금 그래도 포장을 하는 방법을 좀 익혀야 된다는 걸 오늘 발표를 통해 좀 깨달았습니다. 아이고 쉽지 않네.